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성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영상 준비했는데요. 대선이 끝났죠? 네, 대선이 끝나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은 변화를 예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뉴스도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특히 사실 가장 이제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또 공교롭게도 세금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올해는 할 일이 정말 많겠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 많이 변경될 예정이죠. 네, 그래서 아직 뭐 발표된 건 없지만 이 공약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 걸로 예상해 볼 수는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은 단계별로 세금이 달리 결정되는데 취득, 보유, 양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별로 어떻게 변경될 내용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네, 부동산은 취득할 때 세금 어떤 게 있죠? 네, 당연히 취득세 내겠죠. 네, 네, 현재 취득세는 개인과 법인이 달리 결정되는데요. 개인의 경우에는 1주택자냐, 그렇지 않고 다주택자냐에 따라서 또 세율이 달라지는데 1주택일 경우에는 1%부터 3%까지 가액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다주택의 경우에는 8%, 12% 이렇게 중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택 수에 따라서 이제 취득세가 다르다 보니까 사실 이 부담 만만치 않은 것도 솔직히 사실이고요. 네, 많아요. 엄청 많죠. 네, 12%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집값도 비싼데 취득세도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러한 취득세 어떤 공약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지금 나온 거는 우선은 1주택자 세율을 단일화하거나 혹은 단순화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1주택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에서 3% 사실 이제 가액에 따라서 이제 달리 적용하지만 이제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긴 한데요. 이 부분을 좀 단일화한다. 혹은 네. 또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면세한다. 네, 엄청 많이 감면하거나 면세하거나 이런 규정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떤가요? 가능한 얘기인가요? 네, 현재도 사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에는 취득세를 뭐 100%, 50% 감면해주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가액이 뭐 1.5억 기준, 3억 기준 이렇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 좀 금액을 저는 완화해주는 거는 이제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1주택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감면 정책을 두거나 뭐 면세까지 해주면 너무 좋고요. 그래서 최초로 취득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좀 다르게 보여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다주택자의 경우에 지금 8%, 12% 이렇게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사실 과도한 건 사실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모든 단계에서 다주택자들한테 다 중과를 하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뭐 일시적 1세대 2주택 이런 경우에는 뭐 적용을 하지 않고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기간을 다 맞추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취득세는 좀 현실적으로 다시 낮춰지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으로는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 부동산을 보유할 때는 보유세를 내죠. 네. 네, 대표적인 보유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 네. 있죠. 재산세의 경우에는 사실상 세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 자체는 완화되거나 뭐 이렇게 많이 크게 바뀔 것 같진 않고요. 크게 바뀔 거로 예상되는 거는 당연히 종부세겠죠? 네. 종부세의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공약을 내건 것들이 많았었어요. 네. 첫 번째로는 우선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을 확 낮추겠다. 네,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합부동산세랑 지방세 이 각각의 보유세를 합산해서 통합하겠다. 이게 제일 크네요. 네,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종부세 계산할 때 적용돼주는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현재 이제 100%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걸 다시 낮추겠다. 95%. 네. 로 낮추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를 더 인하하겠다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오기 전에 과거를 봤을 때 종부세를 현재랑 비교를 해보면 어마어마하게 오른 건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일단 자연스럽게 이제 공시 가격이 올라간 게 있고요. 그리고 공정 시장 가격 비율도 매년 5%씩 올라갔고요. 그리고 세율이 또 1주택이냐 2주택이냐에 따라서 2배가 되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제 물론 내는 사람은 소수라고는 하지만 내는 사람은 너무 많이 내게 되는 결과가 있긴 해요. 원래 종부세가 문재인 정부 전에는 사실 다주택자는 더 내고 이런 게 아예 없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게 다시 환원된다고 하면
가장 드라마틱한 세금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네. 그리고 종부세의 경우에 이제 가장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당장 앞으로 달라질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보유세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 필요하죠. 이 주택의 경우에는 4월 30일자로 이게 확정이 되는데 우선 먼저 예상치를 발표합니다. 그게 곧 발표가 되죠. 네, 보통 이제 매년 공시지가는 반영이 돼서 나오는데요. 그 발표 시기가 이제 4월 말인데 그 전에 사전에 어느 정도 될 거다라고 오픈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있으면 신청을 해라 이런 절차들을 밟잖아요. 네. 그게 지금 곧 다음 주죠. 네, 맞습니다. 3월 22일에 예정 가격이 발표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게 발표가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시점은 아직 현 정부라는 거죠. 아, 그렇긴 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는 사실 이제 작년 대비 공시지가가 30%는 오를 거다. 왜냐하면 현실화 대책을 계속해서 내고 있잖아요. 공시가격을 네네. 실거래를 따라가도록 하겠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발표를 먼저 봐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재산세도 부과가 되고 정부세도 부과가 되고 그 건강보험도 부과가 되고 모든 게 네. 부과가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뭐 올 초에 나왔던 것처럼 30% 이렇게 확 올라가 버린다면 그러면 2022년의 경우에도 종부세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다라는 예상을 할 수 세율이 있겠죠. 그대로라도 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죠. 네. 근데 연초에 또 현 정부에서도 이런 정책도 발표를 했어요. 공시지가는 올라가더라도 종부세는 작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겠다. 라는 얘기도 있었죠. 있었죠. 네. 그래서 이 종부세 원래 6월 1일자 기준일자에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세금이라서 6월 1일 전에 뭔가가 다 확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새로운 정부의 출범은 5월이니까 여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어쨌든 다음 주에 공시지가가 나오기 때문에 좀 납세자분들이 관심 있게 우리 집의 공시지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이의 신청도 하실 수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아 이거 진짜 아니다 싶으면 절차에 따라서 기간에 맞게 이의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3월 22일에 세금 부담 완화 정책을 발표하기로 했어요. 네. 날짜가 진짜 중요하네요, 그날이. 그러네요. 그날 공시지가랑 함께 어떻게 할지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니 그날 저희도 또 영상을 준비를 해야겠네요. 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보유하고 했으니 양도할 때 세금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어떤 변화가 예상되고 있나요? 네, 현재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를 하게 되죠. 네, 주택 중과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22년 들어서 중과율이 또 올랐잖아요. 네, 네.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20%, 네.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30%를 추가하다 보니까 세부담이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게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되지 않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중과를 최대 2년간 배제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었어요. 네, 그 공약이 있었는데 뭐 이 공약은 사실 뭐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었던 거라 만약에 주택을 양도하시는 걸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요 개정되는 거를 확인하시고 처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주택을 취득, 보유, 양도하는 단계마다 사실 이렇게 세금이 있고 이 세금 부담들이 바뀔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과연 다 바뀔 수 있을까요? 이게 참 그러면 이제 뭐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편하실 텐데 법이라는 게 정부가 바꿀 수 없고 국회의원들이 바꿔야 되는 것들도 많잖아요. 네, 모두 동의를 해야지 통과가 되는 거죠. 네. 법이 바뀌지 않았는데 적용될 수는 없을 거니까요. 네.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를 아예 폐지하겠다 이러려면 법을 고쳐야 되거든요. 종부세법. 네, 그렇죠. 근데 종부세법을 고치려면 국회의원들이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현재는 민주당이 민주당이 내었던 정책을 하루아침에 없애자, 오케이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투표했을 때 민주당이 거기 합의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만든 냈던 건데. 거를 응. 갑자기 다음날 안 된다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네. 근데 그럼에도 약간의 바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죠. 네, 맞습니다. 법이 아닌 시행령들은 정부가 바꿀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확인해 볼 필요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뭐 95%로 동결하겠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리고 또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을 뭐 150%에서 300%인 거를 뭐 50에서 200% 한도를 좀 낮추겠다. 이런 것들은 시행령을 바꾸면 되니까 네. 당장 조금의 혜택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22년에 공시지가는 곧 확정이 될 거니까 특히 주택가격 같은 경우는 4월 말에 확정이 돼버릴 거니까 요거는 수정이 어려울 수 있지만 23년에도 달라질 거잖아요. 네, 그때는 오히려 조금 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같이 변경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대선이 끝난 지 사실 얼마 안 되고 뉴스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이 적용이 뭐 하루아침에 되진 않고 시간을 거치면서 바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잘 챙겨보도록 할게요. 네, 인수위가 곧 출범할 거고 그러면 각 세부적인 처음에 있었던 공약들을 어떻게 지켜나갈지 그 안에 대해서도 이제 세부적인 안이 나올 테니까요. 그 내용들 중에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도움되실 만한 내용이 있으면 다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책임자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였습니다. 안녕.